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중 5% 급등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리드한 모습이었어요. 다만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했고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나 코스닥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코스닥도 조금은 희망을 보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장중에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800개가 넘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단 80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5% 급등했다는 거, 정말 극소수의 종목에만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불장에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도 종목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1만 3,500원까지 올라서면서 장중에 좀 정부 정책적인 이슈가 노이즈가 좀 있어서 반도체 투톱에 밀렸었는데 다시 애프터에서 다시 그 밑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마감했거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스퀘어도 각각 상승을 더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움직임 좀 미미했는데 과연 전고점 돌파해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정규장 들어와서 윗꼬리를 달면서 쭉 밀렸습니다. MLCC 쪽에 대한 수급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더 강하게 실렸고 또 오늘 이 두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이 ETF가 오늘 상장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도 정말 강하게 실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알테오젠만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테오젠이 사실은 지금 계속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오늘 6% 올랐다고 해도 박스 상단을 뚫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횡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지가 궁금하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그리고 유럽의 간학회 이슈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D&D 파마텍이 메시 이상 데이터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장중 상한가 직행했고요. 오늘 그 외에도 코스닥 쪽에서 두 자릿대 급등한 기술 플랫폼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좀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오는 건지도 기대가 되네요. 상승률 상위로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코스닥 쪽에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에요. 노타 제외하고 D&D 파마텍, 에이프릴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까지 전부 이제 기술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고 LNC 바이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쥬란 힐러 파는 파마 리서치와 같은 미용기기 종목입니다. 오늘 11% 급등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특이하게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 SDS랑 삼성 공조 단 두 종목만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성그룹주 내에서의 순환매인 건지 특별히 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G CNS도 5호장 들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3%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고요. 제 포트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제가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종목도 정리를 하고 또 현금도 얼마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실현손익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 90만 원으로 돌아섰고요. 총 수익률 19%, 994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재용 위원님의 대덕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연하면서 상승률을 더 끌어올렸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정규장 들어와서는 좀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대덕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말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이 정규장 와서 많이 밀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진짜 쏠리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집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18만 5천 원대 터치하고 밀렸지만요. 여전히 5일선 위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대덕전자 제가 또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현대오토해본데요. 제가 이 종목 계속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였어요. 5호장 들어서 특히 애프터마켓에서 폭등했습니다. 4%
10% 급등하면서 현대오토모빌가 무려 25% 급등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고요. 특이한 점은 로봇주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현대오토에버만 움직였습니다.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것도 잠시 뒤에 해석해보고요. 그 외에 좀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덕약에너젠이라든지 제가 이제 갖고 왔었던 하나생명도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스피어, 두산 로보틱스 다음 장 있나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나비전 이렇게 종목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메꿔 나갈지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 제가 트레이드를 할지 잠시 뒤 위원님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저의 시선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움직임을 보인 섹터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선 강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재훈, 김진만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급락한 종목들이 많아서 같은 반도체라고 다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투톱에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내비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미국의 이 중앙선거도 있고 이제 국내 지방선거도 있고요. PC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겨내고 또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또 드는 하루였어요. 서재용 위원님께서는 방산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방산은 지금 사실 많이 좀 죽어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쟁 종식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종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이 나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방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우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일단은 방산주가 그동안 안 좋았었던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종전 기대감이 계속 높아졌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전 기대감으로 그동안 방산주가 빠졌던 거, 조정이 받았던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미 낙폭이 과대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또 스페이스 X 6월에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우주 항공 쪽의 모멘텀도 일단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방산주들이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름을 바꿨죠.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우주 항공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방산주이지만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까지도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 엔진 쪽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도 또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ETF 중에서 우주 항공 관련 그런 ETF에 이런 방산주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LIG 그룹이랑 하나그룹이랑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부분 지분 인수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다. 이렇게 M&A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는 일단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또 방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순환매의 타자가 방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고 종전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 플러스 스페이스X 상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께서 반도체를 갖고 와 주셨어요. 안 그래도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 반도체가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주가 순이익
대비해서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멀티플에 계속 상향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맞나? 조정을 한 번도 안 받고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싶은데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 둘 다 억울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20% 넘었는데 네. 삼성전자 2% 올랐어? 이게 말이 돼? 라고 억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고, 소부장들은 아니 저쪽에 소부장들을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사는 기이한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5% 이상의 장대 음봉을 맞는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의견들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론 20% 올랐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어도 5%는 고가에서 마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더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 지금은 이제 뭐 PR에서 뭐 PBR로 전환을 돼서 이제 단순히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주가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부장들은 순수하게 수급의 논리로 완전한 블랙홀로 인해서 완전히 수급을 뺏겨서 보시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호가가 되게 얇아졌습니다. 즉 매도가 거세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매수세가 실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실제로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머지 소부장들은 또 공매도 잔고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양쪽의 입장 모두 어느 정도 납득은 되지만 둘 다 결국에는 산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급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래도 오늘 원달러가 다시 1,500원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원활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유가도 조금 더 시장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부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막 소부장 너무 밀려서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냥 무늬만 반도체인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차트 잘 만들고 무늬만 반도체 있는 기업들보다는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 안에 섹터를 공략을 하시면은 약간의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밟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9월, 11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을 거지만 다만 잔파동이 좀 심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잔파동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바이앤홀드 사두고 그냥 놔두면 오른다, 이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앤홀드 하자. 알겠습니다. 홍콩도요, 지금 그 반도체 2배 레버리지 상승하고 나서 그 전보다 훨씬 종목의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하거든요. 국내도 이제 2배 ETF를 상장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보다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제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까요? 현대오토에버 추가 매수 너무 잘했어요. 비중을 23%까지 늘렸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데 25% 혼자 거꾸로 갔잖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현대오토에버는 오후에 올랐거든요. 이게 근데 현대차가 오른 것도 아니고 모비스가 오른 것도 아니고 로봇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왜 이 종목만 잘 갔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S부터 해서 그다음에 LG CNS까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뭐 3%로 정규장에서 끝났지만 시간 외에는 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19%로 끝나지만 이제 정규장 끝나고는 25%까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오후장에 일단은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에서는 약간 대장주처럼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가 일단 강세를 보였던 이런 부분, 그거는 아침부터 이제 삼성 SDS가 먼저 강력하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LG 그룹에서도 오늘 LG CNS가 강세를 보였던 거랑 좀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익절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세요, 위원님?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80만 원에 대한 부분이 80만 원 위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상에서는 80만 원 위에서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80만 원에서는 최소한 일단 절반 정도는 최소한 익절하고 나머지는 85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오늘 넥스트레이드 장, 애프터 장에서 80만 원도 터치했었는데요. 일단 80만 원 정도 한번 비중을 축소하고 익절하는 방법 생각을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 SDS, LG CNS, 현대 오토에버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그 덕양에너지에는 좀 손실을 많이 감안하고 그냥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채팅에서도 덕양에너지엔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이거 한번 봐주실까요? 네, 뭐 이제 밀렸는데 뭐 네. 정말 종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까지는 수급을 아예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거래량으로 그냥 쭉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보다는 그냥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시간을 안 준다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손절할 라인은 지났고요. 갖고 계시면은 분명히 본전 위로 올라옴에 믿어 의심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가 써 나갔던 혹은 이제 매수했었을 때 코멘트에 썼던 스토리는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은 또 의외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힘이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 성질이 있는데 뭐 하루에 5% 10% 오르면 많이 오르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내에서는 뭐 상한가 2번, 3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니까 제가 보고 있었던 덕양에너지의 매력도와 그다음에 외부적인 스토리, 그다음에 성장 스토리까지 합쳐서는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면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추가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코스닥 쪽 수급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6월에 또 이제 국민성장펀드나 여러 가지 코스닥 활성화 방안들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대해보자 이렇게 코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의 채팅을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 이게 코스닥 중소형주가 수급을 워낙 못 받다 보니까 좀 빠졌다라고 설명 주셨고 이게 빠지면서 거래가 실린 것이 아니라 거래가 없이 빠진 것이라서 충분히 이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하루빨리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를 계속 추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웅 의원님의 포트 점검해볼 건데요. 5가지 종목들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GMB S에코 지금 150% 상승 넘었고요. LG전자도 127%, 또 오늘 고점을 경신했던 대덕전자가 세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지막 종목인 일진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쪽이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전기주들도 그렇고 오늘 변압계까지 싹 다 밀렸거든요. 이 종목들 지금 매수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피해 있어야 됩니까?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네. 타이밍보다 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바로 반등이 나와서 20일선을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일단은 다 쏠리면서 사실상 전력기기 쪽도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기관 위주로 해서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로 밑에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일단은 일진전기도 그렇고 바로 밑에 62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은 지지가 어느 정도 62선 근처에서는 지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진전기도 일단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내외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일단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62선 근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런 전력객이나 전선이기 때문에 한번 하락이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는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 주셨고 앞서서 언급 드렸듯이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했지만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거의 오른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돌아오는 걸 기다려보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어요. 대덕전자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기판 수요 때문에 난리잖아요. 기판이 이제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재작년부터 나왔었고 사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던 테마인데 올해도 이렇게 강하네요. 대덕전자가 대장 아닐까요? 오늘 위원님 18만 5천 원 터치했는데요. 네. 제가 조금 팔았어요. 네. 잘 판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저번에 AS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 18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18만 원을 정확하네요. 넘어선 부분이고요. 네. 사실상 오늘 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덕전자만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요. LG이노텍도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서 고점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판 쪽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고점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찍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부분이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는데 이제는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LG이노텍이 일단은 그 고점에 대한 신호를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0만 원을 돌파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쏟아지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대장 중인 삼성전기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그 외에 대덕전자나 LG이노텍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단은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이제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주셨고 제가 일부 익절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물량 언제 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만 위원님의 포트고요. LS 일렉트릭부터 두산 퓨얼셀, 이제 최근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에너지 종목들을 저희가 포트에 잘 담아냈고 최근에 강했던 한화, 엔진, 태광 같은 종목들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궁금합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번 고점을 사실 장중 경신을 했어요. 이게 음봉 마무리 짓기는 했는데 이거 추가 가능성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아쉽죠. 오늘 더 갈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맞아요. 수급이 뺏겼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코멘트 할 때 그래도 좋은 구간에 들여서 그래도 조금 이제 단기간에 달콤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살짝 비중을 줄이고 남은 비중은 신고가인 90만 원대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당장 뭐 전력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가스 터빈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가스터빈 대당 가격이 수천억을 호가합니다. 근데 그거가 못하는 가스 엔진 쪽은 지금 선박용 엔진 수요까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있죠. 본업을 잘하고 주가의 확장성을 더해줄 무기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 섹터상 지금 주도주 내에서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살짝 지금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비중을 더 싣는 전략을 매번 코멘트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일 정도에서 내일 목요일 조금 이제 변동성이 예상이 되니까 목요일 날 살짝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높게 보셔서 한 9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슬슬 좀 비중 축소할 시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PSK홀딩스 볼게요. 반도체 장비의 대표 종목인데 오늘 밀렸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가 이 종목만 밀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한 7%, 8%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급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네, 억울합니다. 진짜 이거는 PSK 홀딩스, PSK를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 잘 가다가 차트 정말 잘 그려왔거든요. 이제 몇 거래, 3, 4거래 정도 장 혼조할 때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제 거의 복구를 했는데 그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걸 저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PSK 홀딩스는 증권사 커버도 많아서 우리가 볼만한 데이터도 많고요. 실제로 이제 전공정 장비들 좋았기 때문에 후공 장비 쪽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순환매의 관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굳건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ETF 안에 엮여있는 큰 종목들이 애매하게 지금 매를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11만 원 중반대까지는 열어두고 여기까지 오시면 공격적인 매수,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한 10만 원, 11만 원대 초반까지는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7만 원은 달성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비중을 늘려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의심하지 말고 들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PSK 홀딩스의 오늘의 하락을 말씀 주셨고요. 하나만 짧게 LS 일렉트릭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게 수주잔고 공시가 좀 잘못 난 건가요 오늘? 이게 제가 네. 이것도 확인했었었는데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시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LS 일렉트릭의 수주잔고가 아니라 그 자회사인 티라유텍 쪽에서 발생한 코멘트다라고 이제 LS 그룹주에서 공시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크게 그 해프닝 정도로 끝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오히려 중간 이제 공시가 기사가 한 15시 반, 16시 정도에 나왔는데 오히려 한 17시 정도에 당의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닥을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이제 이진영이 코멘트해 주셨듯이 이런 구간에 또 이런 종목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비중이 늘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요. 그냥 이런 종목은 계속적 성장성 지켜보면서 모아가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염려 마시랍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시선 강탈 관심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방산주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서정 의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시스템이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 그리고 조선까지 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제주 우주센터 준공을 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일단은 위성 제작 비용에 대한 부분 경쟁 우위에 일단은 있다. 연 생산이 100대 이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가격 경쟁력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이론 레이저 무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천광이라는 무기인데 이 무기도 일단은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런 동유럽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최근에 가장 전쟁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에 대한 그런 방어 체계로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일단은 드론 같은 경우가 몇 천만 원인데 수천만 원인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일단은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상 이 천광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사하는데 일단은 2,000원 정도밖에 전기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중동 쪽 그다음에 동유럽 쪽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필리 조선소에 대해 50억 불을 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 한 척에서 1.5척 정도 일단 생산 가능했던 부분을 지금 20척까지 일단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도 조선 쪽의 메리트도 있다. 왜냐하면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의 모멘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121선 근처까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40%나 빠진 상태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고점인 18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은 10만 원 라인을 잡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10,000원대 손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김진만 위원님은 반도체인데 올해 이 종목이 200% 넘게 올랐거든요. 업사이드가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업계 1위 기업이 조금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네오티스입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반도체 쇼티리 쪽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저도 삼성전기랑 LG이노텍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PCB 기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관련된 부품이나 여러 가지 장비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오티스는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 비트랑 이제 전동 비트 즉 이제 PCB 관련된 전동 부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AI 서버발 마이크로 비트 수요 폭증 및 최근에 드립 비트 수요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국내 밸류 체인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 역할하는 기업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고 있는 가운데 네오티스도 어느 정도 단기간에 짧았던 조정은 끝나고 신고가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공장 증설이 이미 2분기 때 돼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티스가 26년도 2분기부터 신공장 매출이 나오고 이 매출이 반영이 되면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 점프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오티스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내 음봉이 나왔으면은 조금 저도 위험한 자리여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다 좀 장 마무리 직전에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래도 힘이 여전히 존재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오티스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아마 내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을 기회 드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티스는 진짜 정말 추세 상승 꾸준히 해온 종목인데 조금 더 남아 있는지 이거 경고 종목 지정인데 뭐 괜찮은 거죠? 네, 크게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 빠르게 소개해야겠네요. 올릭스고요. D&D 파마텍을 제가 너무 빨리 가져온 탓에 상한가를 놓쳤네요. 올릭스도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 계열 종목이고 오늘 D&D 파마텍의 상한가 갔던 이유가 기다렸던 메시의 이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서인데 메시 관련해서는 또 올릭스도 빠질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mRNA 쪽 기술도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바이오 쪽에 한번 모멘텀이 불었다면 올릭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자, 김진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좋아합니다. 올릭스 되게 제가 바이오 중에 저는 두 가지 종목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프릴 바이오랑 올릭스 저는 두 개만 맨날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릭스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자체는 국내 업체 중에서 꽤나 인상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올릭스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요. 차트랑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제약 바이오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서재웅 의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로봇주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지금 핫한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과열 구간으로 또 접어든 부분이고 만약에 순환매가 나온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이 역시 로봇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LG전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 오토에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뒤 임광배 위원님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 이어갑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의 마스터 클래스의 임광빈입니다. 자, 바로 AS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최근 2주 동안 TV 방송에 나와서 현대차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해서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의 주식들을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로봇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등과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자, 그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인데 지난주 방송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의 파업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해결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은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목요일 시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일주일 전 목요일 시장입니다. 바로 급반등했습니다. 시장 날아갔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날아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시장에서 중심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였죠. 자, 현대 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이 관련된 주식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주식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8,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로 올라갈 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주도 섹터의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일 강력한 반등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강력한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심 주식이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차트 보세요. 고점 돌파했죠. 대체거래소에서 82만 원 넘어갔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제가 조금 있다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목표가 100만 원 상향합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 황제 주식이 될 주식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다음 주식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현대차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밸류체인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 당연히 코스피 10,000포인트를 갈 때 시장의 중심될 종목입니다. 자, 현대차 목표가 80만 원 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2만 원 넘어갈까라는 말씀드렸는데 2만 원 넘어갔어요. 자, 오늘 2만 원 넘어갔다가 꼬리 달았죠. 보유자분들은 좀 매도하세요. 좀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23,000원 상향 말씀드리겠고요. 전략 매도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매도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방송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자, 내일장 한마디입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밑에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네, 내일장 한마디입니다.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피지컬 AI에 따른 산업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자, 내일장 미리 보기. 네, 피지컬 AI입니다. 대주제. 오늘은 대주제가 있고요. 소주제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주제 하나와 소주제 2가지. 첫 번째는 대주제는 피지컬 AI입니다. 자, 그리고 소주제가 있어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우리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산업은 크게 앞으로 2가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바로 SDF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RAS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투자할 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아는 게 현대오토에버 같은 주식, 현대모비스 같은 주식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피지컬 AI가 뭐냐? 이 피지컬 AI는요, AI가 원래 디지털 세상에 있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보여주고 또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물리 세계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물리 세계죠. 네, 여기에 물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의 AI가 나온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만 단순하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 AI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 모니터에다가 AI를 탑재해서 임광빈이 뭔가 방송을 막 해서 앞으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 이 모니터가 만약에 AI를 심었어요. 임광빈의 그동안 방송 패턴들을 보니까 이쯤 됐었을 때 임광빈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추론해서 만약에 화면을 AI가 스스로 보여준다면 이것도 피지컬 AI가 되는 겁니다. 피지컬 AI는요, 기존의 로봇과는 달라요. 자, 로봇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작업, 단순 반복 작업. 예를 들면 뭐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을 한 곳에서는 계속 휘젓고 있고 옆에 이제 초콜릿 담는 통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쭉 뽑아가지고 초콜릿 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죠. 이게 이제 로봇입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을 전후로 협동 로봇이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이제 물건을 드는데 로봇이 살짝 옆에서 서브해 주는 거예요. 사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이 피지컬 AI를 담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가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현대차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만큼 로봇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 보세요. 현대차만큼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 없습니다. 오늘 현대차 유튜브의 공식 홈페이지 여러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요. 이제 2026년도 6월 달이 되면 북미 월드컵 열리죠. 현대차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입니다. 2030년도까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데 야, 여기서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뭔가 퍼포먼스를 할 것 같은 지금 기대감이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세요. 정말 중요한 방송입니다. 이 피지컬 AI, 결국에는 3단계로 진화한 로봇인데 이 로봇은 기존의 로봇과는 달라요. 기존의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 백화점이나 또는 지하철 또는 뭐 공항이나 철도 같은 데 가면 로봇 청소기가 막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닥을 닦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와도 이 로봇이 비키지 않아요.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죠. 근데 피지컬 AI를 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전과 효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화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입니다. SDF. 이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자,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쫙 만듭니다. 그럴 때 자동차를 만드는 전용 라인 있죠. 그 전용 라인에서 현대차가 또 현대그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이잖아요. 이 K2 전차를 만약에 만들고 싶어요. K2 전차를 만들기 위해선 공정 라인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죠. 자동차와는 다른 형태의 공정 라인을 새롭게 심어야 되는데 SDF가 되게 되면 이 AI가 중앙에서 모든 걸 제어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던 자동차를 만들던 공정 라인을 소프트웨어만 바꾸게 되면 탱크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의 물건들을 소프트웨어의 변경으로 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는 거예요. 수억 번을 이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로봇과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계산해서 어떤 동선으로 또 어떤 움직임으로 로봇을 돌렸을 때 최적의 불량품이 덜 나오고 수율이 최고 높게 뽑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게 24시간 무인화로 365일간 돌아가게 됩니다. SDF, 제조 물류 산업에 지난 한 100년 정도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졌잖아요. 그때 이제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자나 사람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했는데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완전히 물류나 유통 시장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이걸 현대가 하고 있다고요. 현대만 하냐고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현대예요. SDF 어떤 사업이냐?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로봇 as a 서비스입니다. 네, 로봇을 렌탈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은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들 간의 사업의 내용인데요. 로봇을 현대차가 제가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은 아틀라스를 그렇게 생산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현대차 자체에서 로봇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차가 만들어낸 이 로봇을 다른 기업에 렌탈해주고 구독료를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라스 생텍의 개막입니다. 오펙스라고 해요. 오펙스, 구독 형태, 월 구독 형태로 로봇 렌탈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점유하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갑이 될 겁니다. 갈수록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탈세계화하고 있죠. 미국에서 관세 올리고 나서부터 탈세계화.
과거에는 세계는 하나다, 뭐 지구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착화, 고환율의 고착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인건비가 비쌉니다. 1시간에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을 한 달 구독하는 게 더 싼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로봇을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로봇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 사업 제대로 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련된 주식은요.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제가 이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7시 50분에 장중 공개 방송을 해요. 오늘 5월 27일이죠. 5월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투자자님들께서는 꼭 참여하세요. 이 안에서 로봇과 관련된 앞으로 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로봇과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자, 두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지금 고점 돌파하기 직전이죠. 현대모비스는 로봇 안에서 핵심되는 부품인 구동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SDF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오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82만 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공약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이 자리죠, 이 자리.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파업하면서 아주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해결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정부 개입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8,000포인트로 바로 돌파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의 중심이 될 주식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었고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종목이 아니라 로봇 주식으로 바라본댔습니다. 어느새 고점을 돌파해서 8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주식은 황제 주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식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삼성에서 또 로봇에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LG 안에서 이 LG CNS라고 하는 주식이 또 AI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기업까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로봇 관련된 주식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피지컬 AI입니다. 코스피가 8,000에서 10,000포인트를 갈 때 누가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냐? 피지컬 AI 주식입니다. 주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요. 대장주가 떨어지게 되면 무엇보다 첫 번째 매수의 기회입니다. 투자는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초 뒤에 이를 수도 있고요. 1분 뒤에 이를 수도 있고요. 하루 뒤에 이를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코앞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로봇 주식들 정리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점 핵심 공략주.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 주식들을 보는데 실적 좋은 바이오 주식을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LNC 바이오입니다. 제가 LNC 바이오는 작년에 이 시점에서 작년에 한 10월 달, 11월 달쯤 이 시간대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요. 그 주식이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은 그것이죠. 재생, 재건, 피부 재생 재건을 하는 회사인데 남의 피부를 내 피부에 이식하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회사는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콜라겐만 이 이식된 피부에 안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걸로 스킨 부스터 리투오까지 해서 현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1차 목표가 10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으로 스윙 주식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탈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의 강의까지 잘 들었고요. 지금 미국장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급등인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자, 저녁 10시입니다. 저녁 10시와 내일 오전 7시 50분에 피지컬 AI 대장주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선택은 올릭스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